네, 반갑습니다. 명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전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덕현입니다. 이제 며칠 동안 방송을 못했는데요. 이사하냐고 방송 못했습니다. 예, 뒷 배경도 좀 바뀌었죠. 예, 드디어 제가 서울로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도 시작하기로 했고요. 강의도 하려고 계획도 잡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명리학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명리학이나 전법, 상법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역. 바꿀 역자죠. 예, 바꿀 역자의 의미는 나일과 달월이 합쳐진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1월을 말하는 것이고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음과 양의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음양의 조화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음양의 조화로 갖춰져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는 것은 항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바뀐다. 예, 계속 화한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예, 변화가 없는 풀이는 그것은 죽은 해석이고 역이라는 것은 명리학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측면이 있고 변화라는 측면이 함께 공존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날일이라고 하면 날일이라는 이 양이라고 하는 기본 속성이 있을 겁니다. 이 속성이 때가 되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 변한다는 것이고 음이라는 속성도 때가 되면은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양이라는 특성, 이 고유의 특성은 그대로 있으나 이것이 변한다. 또 음이라는 특성이 그대로 있으나 때가 지나면 변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목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목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은 있지만 이 특성이 시간이 지나면은 변한다, 화한다. 라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화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이라는 속성은 좀 비슷한데 그 형태나 쓰임이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적인 특성이 있고 변화의 특성, 이것이 이제 함께 공존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그냥 목은 나무다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 나무가 지금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고유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젊었을 때와 중년일 때와 노년일 때와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지고 재물적인 상황도 달라지고 성품도 어느 정도 기질이 약간 바뀌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외모도 바뀝니다. 외모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러나 예전에 봤던 그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고정적인 특성이 있고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행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12운성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12운성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목이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추나추동이 있죠. 수, 목, 화, 금, 추나추동. 예. 여기서 이제 토는 빠지게 되죠. 추나추동. 예, 사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성질이 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목이라는 글자는 원래 위로 직상향하는 것이고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고 의욕이고 발진이고 용기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밤이라는 환경을 맞았을 때는 어떻다? 어리다. 자,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길러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관심이 갑니까? 어린애가 관심이 갑니까? 노인보다는 아무래도 어린이가 더 예뻐 보이고 뭔가 길러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는 특성이 수에 이르면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밝다, 창창하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목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사주에 목이 있는데 해자축 수대운을 만나면 수생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면에서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합이 됐던 형이 됐던 격각이 됐던 이것을 살리려고, 묘목을 살리려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일어나는 뭐 형이나 격각이나 이런 부분의 요소들은 내가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는 순탄하게는 안 되고 뭔가 제약이 걸리고 뭔가 방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목을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만큼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자, 목이 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목의 입장으로 봤을 때 수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것이죠. 내가 겨울을 지나서 봄을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의 입장에서는 뭔가 옛것, 지난 것, 오래된 것, 약간 전통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하고 뭐 이런 특성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기 입장으로 봤을 때 뒤쪽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은 이런 특성을 갖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의 입장에서 목을 만났다. 목을 만나는 시기는 가장 왕성한 것을 만난 것이죠. 목이 목으로서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목이 목을 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의 가장 강성한 것, 그 다음에 주체가 되는 것, 주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매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이죠. 지금 바로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것, 지금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지금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것, 지금 누가 가장 힘이 세냐, 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이 있다, 목이 있는데 만약에 인묘진운을 뭐 걸어가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목에다가 마음을 가장 의지하고 간다.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것들을 나는 따라가려고 한다. 이것이 만약에 관성이라고 하면은, 토일간이 관성이라고 하면은 직장에 의지해서 가려고 한다. 또는 그 회사, 조직사에 의지해서 가려고 한다. 자, 이것이 재성이라고 하면은 나는 사회적으로 크게 네트워크를 펼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인성이라고 하면은 나는 학문, 자격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비경겁제라고 한다면 나는 동료들과 함께 동업하거나 함께 어떤 뜻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식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물건을 다루는, 물건을 창조하고 새로운 신상품, 특허, 발명품,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이 화를 만나면, 이것은 이제 목의 전성기를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난 것이죠. 쉽게 말해서 12운성으로 따지면은 이것은 이제 늙은 것이에요, 목이. 자, 늙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이제 점점점 지나쳐지고 늘어지고 퍼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번에 제가 이사하면서 참 많이 느낀 것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뭔가 처음에 총각 때 혼자 이제 뭔가 생활을 할 때는 원룸에서 살 때 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방만 딸랑 하나 얻었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썰렁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짐을 뭐 TV도 사고 밥통도 사고 뭐 그다음에 TV 장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서 벌써 뭐 10년 넘게 지나버리니까 어느덧 짐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거 필요하면 저거 사고 저거 필요하면 저거 사고, 이게 삶의 짐이 이제 무거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전에도 짐이 참 많다라고 느꼈지만 참 많이 버렸습니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역학 공부 시작할 때는 한 권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예전에는 책장에 꽂을 책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중고 서점에 가서 뭐 책을 사다가 꽂아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책을 또 상당히 많이 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책꽂이에 더 이상 꽂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봤던 책들, 이제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이미 다 그런 책들은 남 줘버리고 버리고 팔고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장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가 오래됐다, 무르익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거워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기 화를 만나게 되면은 처진다. 약간 관심 밖으로 멀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린 아이예요. 자, 내가 우리 집안에 이제 중심이 됐어요. 뭐 내가 뭐 4, 50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늙고 자식은 어리고 뭐 이 정도 되죠. 그랬을 때 나의 입장에 어린 아이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이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린 아이가 더 관심이 가고 그쪽에 마음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늙은 부모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의 마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가 좋아지고, 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연인이 좋아지고, 연인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더니 그 다음에 자식이 좋아지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인간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꼭 반드시 인간의 그런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 사안,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가 다 때가 되면은 이러한 굴곡, 궤도를 그리게 된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죠. 그러니까 목을 바라볼 때, 목이 사오미 운을 걸어가요. 사오미 구간을 지나갈 때는 목이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인생의 중심에서 아직 멀어지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내가 여기 지금 있다면은 이 글자는 아직 이것도 연결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오미, 그러니까 12운성으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병사묘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에 가서 이제 끝나게 돼요. 미에 가면은 이제 목이라는 글자가 목으로서의 역할을 끝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쇠퇴해 가는 과정을 겪어가게 됩니다. 화는. 자, 그 다음에 목이 금에 이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쇠퇴 묘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금에 이르면, 여기 써놨네요. 목 금에 이르면은 목은 이제 절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처봉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지로 봤을 때 갑신 뭐 이런 글자 있죠. 뭐 을류 이런 글자가 목이 이제 절처봉생한 거예요. 물론 12운성으로 따지면 이게 또 뭐 절지가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 태진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인데, 지금은 12운성을 따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시비하지 마시고, 일단 금 위에 목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절지기 때문에 이 목을 갖다가 못 쓴다, 희마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형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형체가 없으면 나쁜 거네요. 형체가 없으면 나쁘다니요. 말이 형체가 있습니까? 말은 형체가 없죠. 생각, 아이디어,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요, 형체를 가진 것보다는요, 형체를 가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쓰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근원의 힘으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금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느낌, 냄새, 이런 것들로 변환이 돼서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가장 나한테는 궤도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없기 때문에 절실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글자, 봄에는 가을, 가을에는 봄, 여름에는 겨울, 여름에는 수, 겨울에는 화,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들은 가을에 이르면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그 형식 자체가
약해지지만 약해진 만큼 우리가 예를 들면 뱃속에 태아가 있으면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게 노인하고 아이 태아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노인이 나한테 더 젊어서 해준 것도 많고 혜택을 더 준 것도 많고 가르침도 줬고 이 세상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일꾼이었고 이렇게 만들어준 분인데 오히려 노인보다는 뱃속에 이제 태어난 아기가 훨씬 소중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불이 신유술 대운을 지나가면은 이게 절지에 이르기 때문에 나하고 굉장히 멀어져 있는 이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라져요. 현실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실에 사라지면 나쁘네. 왼수 같은 사람이 현실에서 사라지면 좋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어떤 원래 형체가 있었던 것들은 사라지지만 형체가 없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에 있어서는 만큼은 절의 시간에 간절하게 꿈꾸는 그러한 글자로 목이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의 특성을 가지고 변화를 논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도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의 입장을 바라볼 때도요. 화가 목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는 어리다. 금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는 늙었다. 수요라는 시간을 지날 때는 절처봉생. 예, 형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요 세분화 됐을 때, 요 3단계 구간에 있을 때는 이것은 전이고 이건 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가 되고, 자, 이것은 절자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요것은 내가 지금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죠. 예, 현실에서 뭔가 생겨나서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전성기를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많아져서, 커져서 늘어져 있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은 그 형체가 없어져서 오히려 이제 더 귀해진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애인이 있을 때는 그로 인한 희노애락, 그 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생기는데 막상 없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막상 없어져 버리면은 또 있었으면 또 새로운 사람 나타나면은 또 생기지 않을까? 이제 친구가 소개팅을 해준대요. 근데 아직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계속 기대와 꿈이 이게 부풀어져서 뭔가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죠. 그리고 내가 만나면 다 잘해줄 것 같고 뭔가 잘 보이고 싶고 이렇게 이제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사실은 이런 이제 절지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편의 글자는 굉장히 그 글자가 순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팔자에 화가 있는데 해자축을 지날 때 이 화라는 것들을 굉장히 그 순수한 마음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이제 오행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자, 밤에 불이 꺼졌는데 내가 등불을 비춰주겠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사람에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등불을 비춰주는데 돈 달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괜찮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반대지게 우리의 이제 인간의 감정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현실적이면서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다 독점하려고 하는 기질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 이런 순수하고 착한 기질도 존재한다. 이것은 시간에 의해서 세운에 의해서 12년 주기로 돌아가는 12지지에 의해서 계속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대운에 의해서 대략 우리가 뭐 세계 3, 4, 12 3, 4, 10은 아니고 3, 3, 9 하면 이게 90년이잖아요. 보통의 이제 두 계절이나 많으면 세 계절을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경험하고 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이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역은 죽은 역입니다. 자, 이런 어떤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일주론이 됐던 간지론이 됐던 뭐 갑자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응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와 갑오가 다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개념을 갖다 놓고 해석을 하더라도 이 갑의 특성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갑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가닥으로 쭉 뻗어 나가는 것이라면은 갑오라고 하는 것은 한 가닥이 아니라 굉장히 분산된 방향으로 치고 가려고 하는 특성이다라고 벌써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보다 또 대운, 세운, 월운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무궁한 변화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심도 있고 구체적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만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